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신재생에너지의 이해 부분으로 들어가 볼 거거든요. 일단, 신재생에너지의 이해부터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싫더라고요. 이 부분이 제일, 네, 저가 이 기가에서, 보통 저는 기가는 대체로 할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뭐, 오히려 막, 사회 같은 거보다는 기가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만 들어가면 그렇게 헷갈릴 수가 없어요. 네,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설명이 이해가 간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고 수업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진짜 열심히 필기했거든요. 이 내용 같이 보면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각종 기기는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에 의해서 작동이 되게 됩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뜻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에너지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나 자연 현상은 우리가 에너지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은요, 크게 화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석 에너지는요, 우리 앞에 수송수단 할 때 내연기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내연기관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석탄, 석유, 경유, 휘발유, 경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핵융합을 이용한 원자력 에너지도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은 원자핵이 분열되거나 또는 융합되면서 발생되는 에너지로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이런 것들이 원료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점이 이게 있었죠. 화석 에너지는 어떻다? 연소될 때 환경 오염물질을 발생합니다. 또한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화석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는요, 초기 개발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미래의 에너지 자원이라고 많은 관심이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신재생 에너지는요, 우선 왜 개발되어야 되는가? 그 개발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해보자면요. 우리가 화석 에너지 같은 거는 환경 오염시키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 생산량에 따라서 가체 연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가체 연수가 무엇이냐면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이걸 말하거든요. 근데 석유는 50년밖에 못 써요. 천연가스 60년, 석탄 130년, 우라늄 120년. 자, 그럼 근데 우리 죽을 때까지 많이 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이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이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라늄이 뭐였어요? 원자력 에너지의 주된 원료였잖아요. 그러면 화석 에너지도 없어지고 원자력 에너지도 없어지면 우리는 이제 기댈 게 신재생 에너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늦은 거죠. 지금이라도 빨리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태양광, 풍력과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야 돼요. 태양에서 오는 빛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이고요. 바람은 언제나 불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비고갈성, 고갈이 되지 않는다. 즉, 비고갈성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사용 시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거의 없어야 돼요. 그러면 깨끗한 에너지, 즉 청정 에너지. 연구와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에너지. 원유, 석탄, 가스 등의 수입을 줄여서 에너지의 국외 의존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 같은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100%가 이제 국외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는 공공의 미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리 그 나라의 석유의 매장량에 따라서 나라의 힘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그러면
1차 에너지와 2차 에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1차 에너지라는 것은 자연에서 얻은 최초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석탄이나 천연가스, 태양열, 수력, 풍력 등이 1차 에너지에 속하게 되고요. 2차 에너지는 이 1차 에너지를 변형하거나 가공하여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만든 에너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전기나 도시가스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신재생 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신에너지를 먼저 볼게요. 자, 신에너지는 크게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 및 가스화 등이 있거든요. 이 신에너지는 수소와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거나 그 기존에 있던 화석 연료를 변환하여서 이용하는 에너지 자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수소에너지입니다. 수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이나 폭발력을 이용하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스나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수송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이 수소 에너지는요,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요거를 이제 수소, 산소 화학 반응 요때 이거를 열이나 폭발력을 이용하는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연료전지였군요. 자, 연료전지로 넘어갈게요.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할 때 일으키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일종의 발전장치. 자, 우리 이거 수송기술에서 배웠죠? 그죠?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고 소음이 없다. 우리 이거 언제 배웠죠? 그렇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할 때 배웠었잖아요. 연료전지가 들어가 있었다. 요거. 생산된 연료전지는 일상생활 및 자동차 등의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왜 만들어지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소와 산소, 즉 공기가 서로 이제 화학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수소의 이온화 과정에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 전자는 즉 전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수소 이온과 산소, 공기의 이온이 만나서 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 대신에 물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다음은 석탄 액화 및 가스화입니다. 자, 우선 석탄에 산소와 물을 넣고 800도에서 1500도씨의 온도로 가열을 하면요. 이 석탄을 탄화수소, 즉 석유와 가스의 상태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석탄 화력발전소에 비해서 발전 효율이 더 높다고 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제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요게 다 재생에너지 내용이에요. 시작해볼게요. 저 이거 진짜 쓰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다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쓰려고 좀 남겨놨거든요. 계속 봐주세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자, 오늘 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갑시다. 자,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원을 변환하여 이용합니다. 자, 재생에너지의 종류에는요, 태양 광에너지, 태양 열에너지, 풍력 에너지, 지열 에너지, 수력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그리고 해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총 8가지 종류거든요. 자, 우린 지금부터 그거를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태양광 에너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태양광 에너지는요, 태양 전지판을 이용하여 태양 빛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합니다. 오케이? 자, 이 광이라는 것은요, 빛 광자로서 빛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광 에너지와 태양열 에너지를 헷갈려 하시는데, 태양광 에너지는 그 빛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태양열은 태양으로부터 온 그 열, 따뜻한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2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낮에만 전기가 생산된다는 단점이 있죠.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면요. 광전 효과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둘이 붙여놓습니다. 자, 붙여놓고요. N형 반도체에서는요. 이렇게 마이너스 전자들이 있고요. P형 반도체에서는요. 플러스 극입니다. 자,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자, 근데 이때 여기에 태양빛을 비춰줘 볼게요.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주면요. 이 전자들이 막 여기로 마구마구 오게 됩니다. 전자들이 오게 되면요. 이때는 전구에서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빛이 나는 효과를 광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양광 에너지 봤으니까요. 태양열 에너지 봐야겠죠. 자, 태양열을 저장하여 냉방이나 난방으로 이용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설치가 간단하고 유지 관리가 쉬워요. 하지만 그 자연 조건에 따라서 출력 변동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풍력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력 에너지는요.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산이나 바다 등에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풍속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요. 자, 이 말이 뭐냐면요. 풍력 에너지라는 것은 바람을 이용하는 에너지예요. 바람을 이용하는 에너지라는 것은 바람이 많이 불면요. 에너지가 더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발전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발전기라는 것은 물체가 회전 운동을 해요. 회전 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전기로 바꿔주는 그러한 장치를 우리는 발전기라고 하고요. 회전 운동을 하면은 전기가 생성되게 돼요. 회전 운동하면 전기가 생성되거든요. 이걸 이제부터 계속 이용할 거예요. 터빈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왜 회전하고 이게 왜 전기를 생산하는가 그걸 알아볼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많이 불면 불수록 전기가 많이 생성된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 풍속을 정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지열 에너지입니다. 자, 지열에 의해서 생성된 온수나 증기를 직접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요. 에너지 잠재력이 무한하지만 개발 가능 지역이 좀 한정적이라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지열 에너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근데 잠깐 확인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따로 언급을 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가 수력 에너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열 에너지 했나요? 지열 에너지 아직 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지열 에너지 보겠습니다. 지열에 의해 생성된 온수나 증기를 직접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데요. 에너지 잠재력이 무한하지만 개발 가능 지역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수력 에너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력 에너지는요, 이야기할 게 조금, 수력 에너지는 이야기할 게 좀 있죠? 볼게요. 자, 물의 위치 에너지를 회전력으로 전환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운전 비용이 적고 발전 소요 시간이 짧으나 초기 건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 댐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수력 에너지를 보자면 우리가 이걸 좀 그려줄 수가 있겠네요. 댐을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에 터빈이라는 것을 놓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터빈이 나오면 그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터빈이 나오면 회전운동, 전기 발생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온도가 물이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물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한쪽을 이제 가둬놓게 되면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있고 적게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만 점점 물이 차게 되는 거예요. 위에만 점점 물이 차게 되니까, 얘가 이제는 물이 차니까 구멍이 열리면 여기에 구멍이 하나 생기면 바로 내려가겠죠. 그때 이 터빈을 지나게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뚫어주면 이 물들이 어떻게 내려올 거냐면 이 터빈을 지나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 그러면 이 터빈을 빠른 속도로 물이 콸콸콸콸콸콸콸 내려올 거잖아요. 그럼 이 터빈이 돌 거예요.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터빈이 돌게 되면요. 운동을 하게 되고요. 어떤 운동? 회전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기라는 것이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전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돼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요. 우리 바이오 에너지 보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요. 바이오 매스를 변환하여 연료를 만들거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요. 물과 온도 등 조건이 맞으면 어느 곳에서나 바이오 매스를 만들 수가 있으나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 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폐기물 에너지입니다. 자, 폐기물 에너지는 얘기할 게 하나 있어요. 일단은 폐기물 에너지는 쓰레기를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우리가 폐기물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폐기물이에요. 이 폐기물을 그러니까 불을 이용해서 가열할 거예요. 즉, 폐기물에다가 열을 가열합니다. 자, 그러면요, 콸콸 타겠죠? 얘가 타면서 위에다 우리는요, 큰 그릇을 하나 놓을 거고요. 이 그릇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물이 이렇게 차 있을 거고요. 자, 가열을 하면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우리가 뚜껑을 덮어 놓을 거예요. 못 나오도록. 공기가. 자, 그러면 공기들은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여기서 나온 공기들이 수증기들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다가 여기에다 구멍을 하나 뚫어줍니다. 엄청 작게. 여기는 이제 야 너네 나가도 돼 하면요. 이 공기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나갈 거예요. 이 구멍으로만. 왜냐면 여긴 다른 구멍으로는 못 나가잖아요. 그죠? 이 구멍으로만 계속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터빈을 설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터빈이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하겠죠? 회전 운동하면요. 뭘 얻는다?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아마 쉬운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폐기물을 연료로 변환시켜서 열 에너지로 사용을 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터빈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해양 에너지는요. 할 얘기가 완전 많아요. 해양 에너지가 진짜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해양 에너지 하고 끊고 에너지 이용 방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조수, 파도, 온도차, 조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할 수가 있지만 그 입지 조건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 4가지의 방법을 다 알아볼 거예요. 갑시다. 자, 우선은 가장 첫 번째, 조력 발전.
조력 발전은 조수 간만의 차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가 육지예요. 그리고 여기는 바다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여기다 댐을 하나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 터빈을 설치해 줄게요. 자, 그러면 파도가 이쪽으로 육지 쪽으로 오려고 하는 그 현상을 우리는 밀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육지 쪽으로 올 때. 그러면 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질 겁니다. 여기만 높아지겠죠. 이렇게. 맞나요? 왜냐면 여기 막혀져 있으니까. 자, 근데 이때 오다가 갑자기 여기 구멍을 쏙 뚫어줍니다. 일단은 얘랑 요쪽에 있는 애랑 요쪽에 있는 애랑 네, 높이가 다르죠? 높이 차이를 좀 이용하기도 할 거예요. 이때 문을 열어줄게요. 자, 문을 열어주면요. 여기 있는 애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터빈은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할 것이고요. 회전. 자, 그러면서 운동. 어떤 운동? 회전 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해수면의 높이 차 이용. 자, 다음은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 파력 발전. 자, 파력 발전은 뭐냐? 육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다는 이렇게 찰랑찰랑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바다가 파도가 치겠죠? 우리는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파력 발전인데 파도가 철썩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공기가 존재할 거예요. 물이 없는 공간에는요, 공기가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공기가 파도가 치면 물이 올라오니까 얘가 밖으로 슝 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파도가 많이 치면 세게 칠수록 공기는 더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터빈을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디에다 설치할 것 같나요? 왠지 맞았을 것 같죠? 여기에다가 터빈을 설치해주면 공기가 빠른 속도로 나가니까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요. 회전 운동을 하니까 전기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온도차 발전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 안에 파이프를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파이프를 하나 그려줍니다. 자, 이 표층 온도는요, 보통 심해보다는 좀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표층 온도는 25도에서 30도라고 할고요. 심해는 5에서 7도라고 할게요. 자, 이 안에는 프레온이라는 것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는
프레온이라는 것을 넣어줄 건데 프레온이라는 물질은 낮은 온도에서도 기체로 변화하는 물질이에요. 자, 낮은 온도에서도 기체로 변화한다는 것, 낮은 온도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로 변화하겠죠. 자, 기화한다는 느낌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낮은 온도에서도 기체로 변하는 물질이니까 기체로 좀 더 쉽게 변화하겠죠? 그래서 이 프레온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이때부터 기체로 변화하게 돼요. 압력이 높아지니까 얘가 기체로 변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빠른 속도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터빈이라는 것을 설치해 줄 거예요. 그럼 터빈은 회전하겠죠? 회전 운동을 하면요. 전기,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도차 발전. 자, 마지막 발전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조류 발전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하니까 좀 웃기죠? 조류 발전이에요. 온도차 발전이에요. 자, 다음. 이거 조류 발전은 상당히 쉬워요. 볼게요. 자, 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이 아래 물살이 특히 빠른 곳이 있어요. 물살이 슉, 슉, 슉 가요. 그럼 이런 곳에 아싸 하면서 여기다 터빈을 설치하는 거예요. 자, 물살 빠르게 회전하면요. 터빈은 회전 운동을 하고요. 회전 운동의 그 결과로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발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게 되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